상클 라이프, 오늘은 상클 상담소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거리와 갈등, 또 분쟁,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들어드리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해결사 정인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변호사입니다. 아,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예, 사랑과 전쟁 비슷한 사례인데요. 사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제가 그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네,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일부 내용은 각색을 미리 한 내용이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아침 드라마급 연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잘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들이고요. 하은 앵커가 엄마고 우리 변호사님이 세무서 직원 역할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간암으로 투병하시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기일에 집으로 이런 게 날아왔습니다. 가요가 세무서에서 뭐가 왔다? 이게 뭐냐? 상속세 납세고지서? 에? 상속세요? 이게 또 얼마야? 일시, 백, 천만, 억, 1억! 아니, 우리 상속세 다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남긴 이 집이랑 예금, 이 상속세 다 냈는데 뭐가 더 남았다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어머니와 함께 곧장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아, 저희 상속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어요.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박내연 씨란 분 누구세요? 박내연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버님이 그분한테 아파트 증여했어요. 그 부분도 상속세 내야 돼요. 저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누군데 남편이 그 사람한테 아파트를 줘요? 변호사님 연기력 좋네요. 알고 보니 박내연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내연녀였어요. 저희 몰래 오랜 기간 만난 사이였더군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사줬던 거고요. 기가 막혀 죽겠다, 야. 네 아빠가 죽어서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이젠 세금도 나보고 내라고? 아이고.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내연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세금 본처가 내야 하나요? 와. 야, 이게 뭐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까맣게 몰랐던 그 내연녀의 등장, 이것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살아생전에 내연녀한테 아파트를 10억 원 정도 증여를 했거든요. 네.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는요. 상속 재산에 다시 한번 포함됩니다. 아. 포함돼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돼요. 이게 좀 믿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종종 있다. 돌아가시 5년 전에. 근데 아까 사연에서 가족들한테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이미 다 해결을 했다라고 이 엄마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예, 배경 설명 드리면요. 네.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본인이 아파트 한 20억 정도 있었고요. 은행 예금이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네. 합치면 22억 정도죠. 예. 그런데 이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라 그래가지고 꽤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고 또 같이 살던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낼 돈이 거의 없어요. 22억 재산이면은 공제되는 금액이 거의 20억이 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낸 금액은 한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내연녀는 아파트를 받으면서 그 낸 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내연녀가 아파트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를 냈겠죠. 아하. 근데 그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정도잖아요. 10억 정도면 좀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대략 한 2억 정도를 냈을 텐데 그 상황 보니까 아마 이마저도 그 남편이 모아준 돈 가지고 냈거나 남편이 대신 내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이 사망하고 근데 왜 추가 세금이 이 아파트 증여받은 내연녀가 아니라 본부인에게 나온 건가요? 그러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네.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족이 받은 게 22억이죠. 네. 내연녀가 받은 게 10억이고요. 네네. 그럼 합치면 32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32억이면 훨씬 높은 세율 적용되거든요. 네. 높은 세율 적용돼서 상속세를 한 번 내고 그리고 내연녀가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긴 한데 네. 증여받을 당시 10억 정도였죠. 네네. 그럼 10억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네. 그 차이만큼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아, 약간 좀 듣기에는 납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법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돈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제3자한테 명의 빌려서 재산 빼돌려서 조금씩 빼돌려서 낮은 세율 적용받아가지고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많거든요. 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형식으로 재산 빼돌리는 걸 막으려고 약간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죽은 남편도 이 상속세가 뭐 본부인한테 청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뭘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남편이 다 잘못했죠. 일단 바람 핀 것부터가. 그쵸. 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그 남편이 내연녀를 챙겨주려면요, 그 생전 증여가 아니라 유증을 했어야 돼요. 유증. 유증. 유증이란 건 뭐냐면 유언장에다가 누구누구한테도 내 재산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쓴 유증의 경우에는요, 유증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이 30억이 넘잖아요. 네. 근데 내연녀가 한 10억 정도 받았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내연녀가 상속세를 내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증을 안 하고 사전 증여, 생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생전에 낮은 세율로 2억 원 정도 증여세 내고 그리고 내연녀는 난 몰라요 그러는 거죠. 근데 유증을 하면 이제 가족들은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족들 모르게 내연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10억 원의 아파트 자체를 그러니까 본처 가족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게 남편 명의 재산이었고 또 그리고 부인이나 가족은 그런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네. 남편 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 단독 소유로 보여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는 세금 문제인데 준 건 또 준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왜 근데 빚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10억 원 상속세, 10억 원 아파트에 대한 그 상속세 이거는 포기는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상속을 포기하려면요. 부분 포기는 안 되고 전부 포기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 예금이랑 그다음에 아파트까지 다 포기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상속 받았기 때문에 세금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떨쳐내려면 다른 받은 거 다 떨쳐내야 된다. 아니, 결국에는 억울해도 세금을 가족들이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1억 정도 추가 부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받은 상속 재산이 22억, 네. 그리고 내연녀가 받은 거 10억, 합치면 30억이 넘어가 버리죠. 네. 아까 공제되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래도 한 12억 정도가 남잖아요. 네. 여기다가 세율 적용되고 그러니까 좀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내연녀가 이미 2억 원 정도 냈으니까 2억 원 낸 건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내연녀가 2억 원 정도 냈으니까 나머지 1억 원 추가적으로 가족들이 부담하는 거죠.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 내연녀가 처음에 증여받을 당시에는요 30% 세율 그리고 그리고 그 해당 그 재산이 상속 재산이 합쳐졌으니까요. 네. 합쳐지고 나서는 40% 세율. 아. 그 세율 차이가 10% 발생하잖아요. 그것만큼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어쨌든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세율이 저만큼 커지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긴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은 가족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뭐 내연녀한테요. 우리가 상관녀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한간녀 소송. 예, 제기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대략 그 2천,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부 연납. 예. 그러니까 세금을 할부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예. 옛날엔 세금 납부할 때 5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0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 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납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고 그다음에 11분의 1 해가지고 10년 동안 쪼개서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뭐 부담을 줄이는, 그러니까 내는 부담을 조금씩 나눠내게 해주는 정도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바람 피는 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유증 얘기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유언장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본방송 말고 또 이 본방송 끝나면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에서 더욱 재밌는 이야기 우리 정인국 변호사님과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